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오늘도 또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예, 이 노을 매일 운동을 하는데요, 빠지라는 살은 절대 안 빠지고, 무릎에 도가니만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많이 먹기 때문이지, 그죠? 예.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먹습니다. 그렇지만 저보다 배기량이 큰 사람들보다는 적게 먹지만 그래도 저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월요일 날인데요, 뉴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블랙 먼데이라고. 이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예상이 됐지, 그죠? 신라젠이 폭락을 했을 때부터 신라젠의 영향력을 감안하면은 오늘 코스닥의 폭락은 예상이 됐던 거고요. 근데 뭐 어차피 그놈이라서 셀트리온도 같이 10% 이상 빠져버리니까 코스닥은 버팀목이 없이 그냥 확 밀려버렸습니다. 보기 좋지, 그죠? 서킷 브레이크라고 뭐 나와서 오늘 시끌시끌한데요. 뭐 서킷 브레이크는 쉽게 말하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당일날 6% 이상 빠졌을 때 또는 6% 이상 올랐을 때 서킷 브레이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전날 나온 데서 또다시 3% 이상 빠지면은 또 1분간 선물 매도 금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걔네들은 하락을 막아주는 게 아니고요, 단지 1분 동안 선물 매도 거래를 막을 뿐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은 7% 늦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도 장 막판에 기관들 매물 떨어지면서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258 정도 선불해서 마감할 거라 예상했는데 어제 금요일날 하고 똑같이, 그죠? 하루 종일 매수하던 기관들이 이대로 가면은 또 엄청난 손실이 날 걸 예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 5천억 정도를 1% 정도 손해보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 선물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보합에서 약간 떨어졌을 때 보고 왔는데, 미국 선물이 오늘쯤이면 바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콜을 좀 잡았습니다. 야간장에 잡아서 그냥 보합까지 안 팔아야지 하고 20% 마이너스, 뭐 대략 한 17% 정도 마이너스에서 잡았어요. 조금 더 떨어지더라고요. 신경 안 썼지, 그냥 보합에서 팔아야지 했는데 순간적으로 탁 올라오길래 저도 모르게 팔아버렸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올라오길래 팔아버리고 16만원 15만원 플러스 만원이니까 16만원 벌고 마감이고, 주간장은 아침에 21만원 먹고 팔았지,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다, 그죠?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고 일본하고 싸워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 가지고 그 기자들 말 듣고 좀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주식은 그런 게 아니죠. 주식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메이저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외국인이 왜 선물을 장중에 6천억을 던지고 현물을 4천억을 매도를 칩니까? 주가가 내려야지만 돈을 버니까요. 우리가 마치 현물 투자처럼 올라야지만 돈을 버는 것처럼 걔네들도 내리면 돈을 버는데 베팅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기회잖아요. 개인들은 이미 고점에서 반등할 거라고 보고 뭐 매수를 한 상태였어요, 그죠? 자금의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개인들 투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선물에서 현물에서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종목별로 본다면 기관이 잡아주는 종목도 있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침부터 자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추가 하락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껴지니까. 그 바람에 오늘은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쌍끌이로 주식시장을 끌어내렸지, 그죠? 근데 항상 개인들이 마지막에 던질 때가 바로 바닥일 때가 많았었어요, 그죠? 그거는 둘째로 치고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지금 같은 시점에서 개인들이 던졌고 오늘 굉장히 많이 떨었으니까 내일부터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리버리한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5년이나 했는데 지금 이런 장은 본 적이 없다, 나라가 망하는 것 같다, 이렇게 댓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렇지, 그죠? 5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내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왜? 2017년도 말에서 2018년도까지 종합주가지수가요 40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400포인트. 지금 얼마 전 263 선물지수 263에서 지금까지 겨우 8포인트 떨어졌지, 그죠?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많이 떨어진 건 맞지만 그때는 약 보름 정도 상간에 4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선물 40포인트, 종합주가로 400포인트. 그리고 작년 10월달도 그랬지, 그죠? 작년 10월달도 일주일 사이에 거의 200포인트 빠지고 선물로는 30포인트 돼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5년 동안 주식을 했는데 이런 장을 본 적이 없다? 거짓말이지, 그죠? 저는요, 엊그제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 날리니까 아무도 없는데 머리, 그죠? 엄청 없어 보인다. 엊그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1978년도 80년도였습니까?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장을 보면 종합주가가 10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로 떨어진 적도 있고요, 또 5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00포인트 온 적도 있고요, 또다시 1000포인트 갔다가 200포인트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그런 흐름이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대세 상승장이라 그러지, 그죠? 뭐 정말 어쩌면은 다시 오겠나 싶을 정도의 대세 상승장이었지, 그죠? 우리 살아생전에 몇 번 보기 힘든 대세 상승장. IMF 터지고 나서 주가가 1998년도부터 해가지고 8년도 10월 달이었습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폭등을 했지, 그죠? 약 200포인트에서 2년 3년 만에 1000포인트 넘어서 버렸죠. 그런 대세 상승장. 왜냐하면 200에서 1000 가는 건 쉬운데요, 2000에서 3000 가는 건 어렵거든요. 호가가 크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3만원일 때하고 지금 환산 전에 300만원일 때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은 조건이지만 3만원일 때 30만원 올리는 건 쉬운데 300만원일 때 500만원 올리는 건 힘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어쨌든 이제 뭐 그 사람 말이 맞다 하더라도 이제 경력 올랑 5년 가지고 내 주식 투자 엄청나게 했는데, 자기 딴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5년쯤 했다 그러면 남들이 와, 나를 엄청나게 잘 하는 사람을 알겠구나 생각했지, 그죠? 그냥 발가락에 떼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뷰를 보고 자기가 5년 차인데 이런 장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저는 하락장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뭐 이런 장은 쉽게 말하면은 시시때때로 보는 장입니다. 시시때때로 보는 장. 그냥 이게 언제 나왔을지는 저도 잘 몰라요. 워낙 자주 나오니까. 시장은요, 메이저가 올리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당연한 얘기지, 그죠? 시장은 메이저가 올리지 않으면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주가는 반드시 누군가가 사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요, 저점에서 270도 아니고 280도 아니고 265 라인에서요 그냥 선물을 패대기 치면서 주가를 폭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내일 모레 옵션 만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선물 옵션이 만기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베이시스, 프로그램 이런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이 현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로지 올라야지만 수익이잖아요, 그죠? 무조건 올라야지만 수익이에요.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공매도를 허용해 달라. 물론 불합리합니다, 공매도라는 게. 하지만 그 사람한테 공매도를 만약에 하게 해주면 그 사람 돈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공매도 칠 수 있으면 돈 벌 수 있다 생각해요? 개인 투자가들은요, 공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돈 벌기 힘듭니다. 왜 벌기 힘드냐?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우리 같은 조망손이 아니거든요.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거 우리 같은 조망손이 아니에요. 하루에 수천억, 많게는 1조 2천억, 1조 5천억을 만질 수 있는 사람, 하루에. 그리고 그 하루에 그 돈을 다 밀어 넣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처럼 딸랑 몇천만 원 몇 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메이저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시장을 올린다 내린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제 와서 올라간다 이제 와서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할 그게 아니란 얘기죠. 왜?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메이저들의 흔적은. 첫 번째는 차트에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원에서 보입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외국인들은 풋을 잡고 선물을 매도를 치고 현물을 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특히 현물도 삼성전자. 그러면 내일장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라고 물으면요,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코스닥은 일단은 서킷 브레이크가 나왔고 심리적으로 투매 심리가 나왔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코스피는 쉽게 올라가기 힘들 거다. 대신에 하루짜리 이틀짜리 정도의 반등은 나온다. 그러나 또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 선물지수로 치면요, 265 정도를 찍는다고 가정하면, 야간에서 찍었더라고요. 255.8을 찍었어요. 요걸 찍는다고 가정하면 이게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도 당연히 있지, 그죠? 근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시작하는데 쳐올리기 시작했다, 쳐올렸다. 그래서 선물지수를 한 2포인트 3포인트를 쳐올렸다 칩시다. 그럼 내가 따라잡아야 되나 아니면 하방을 베팅을 해야 되나? 오늘까지는 공포에 무서웠는데 이제 만약에 내일 상승을 한다면 이제는 이게 진짜 상승이냐 바닥이냐 아니면 다시 하방을 베팅해야 되느냐 선택을 하면은 개인들은 어디에 몰리겠습니까? 내일 당연히 하방에 몰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죠? 아직은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풋에 엄청나게 많은 매집을 해놨습니다. 특히 257, 260에 255도 많아요. 근데 252는 못 가도록 막아놨습니다.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가든 내려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옵션이 아닌 선물에 물려있다고 가정합시다. 물려있다고. 내가 256에다가 선물을 몰빵을 쳐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내기를 해볼까요? 지금 자리에서 몰빵을 쳤다면은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났을 때,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든 하루가 지나든 1년이 지나든 관계없이 내가 본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생각해보면 항상 주식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최악의 상황. 자, 당장 1포인트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256에다가 매도를 쳐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250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근데 250이 현재 와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선물을 4계약을 잡았다 가정하면 6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2천만 원을 넣어서 선물을 4계약을 몰빵을 쳐버렸는데 250이 와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자, 어떻게 생각될까요? 내가 이거를 버텨서 256, 260이 올 때까지 버텨야 될지, 아니면 이거 가만히 놔두면은 240도 갈 것 같으니까 240 가버리면 깡통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250에 손절을 하고 본다.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우, 차 엄청나게 다닌다, 그죠? 자, 노을 한번 보십시오. 좀 스트레스도 받을 텐데, 이 노을도 보고요, 이 환경도, 이 좋은 자연도 좀 느껴보십시오. 자, 그럼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성향이 딱 나오는 거지, 그죠?
뭐 어차피 여유 자금이고 내가 돈이 2천만밖에 없으면은 2천만 원에서 4개를 잡으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자금이 충분히 있고 그 중에 2천만 원을 가지고 선물 4개를 잡았다고 가정하면요, 적정한 투자잖아, 그죠? 그러면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100만 원 통장에서 꺼내 가지고요, 저 괌에 그냥 일주일 10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 못 보도록 그냥 괌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두 개지, 그죠? 갔다 왔을 때 260, 265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죠? 하나는 250에서 255 사이 왔다 갔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더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 희박하지, 그죠? 250 아래서는, 그죠?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그죠? 왜? 주식시장에서 기술적 반등이 없이 내려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30년간의 주식의 패턴을 분석해 봤을 때 언제가 저점일지는 모르지만 저점이 차고 나면은 상승 하락의 절반 정도는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최소한 25%. 그러면 지금 270에서 시작됐거든요, 지금요. 지금 하락이 277에서 시작됐어요, 정확하게. 277에서 255가 왔으면은 265는 가겠지, 그죠? 250까지 왔을 때, 그러니까 250까지 오더라도 퉁 치고 나면 260 이상은 한번 가지, 최소한. 그러면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느냐?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금융위기 때, IMF 때, 그 다음에 2004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그 9.11 테러 났을 때 있지, 그죠? 한창 현물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SK증권인가 SK건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쯤에 갑자기 9.11 테러가 일어났답니다. 그게 뭐 별 문제겠어 했는데 다음날 시초가가 거의 하한가 근처고 전 종목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성전자도 하한가로 내려갔고 전 종목이 다 하한가로 떨어졌어요. 전 종목 선물 하한가 뭐 서킷 브레이크 이런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냥 선물 하한가가 온 적이 좀 별로 좀 멀어서 제가 정확하게 하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10%라 가정하면 그냥 10% 하한가였어요. 콜은 그냥 한 60%, 70% 까였고요. 풋은 뭐 13만 프로, 뭐 15만 프로 막 이랬습니다, 그때. 거의 30만 배였죠, 30만 배. 그게 가는 제가 알기로 50만 배 터진 거예요. 50배가 아니고 50만 배입니다. 말 그대로 100만 원이 50억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날 조금 내리는 척 하더니만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폭등이었어요. 그러면서 내렸던 걸 다 돌려버렸어요, 그냥.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있습니다. 제가 겪어봤던, 시장에서 겪어봤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겪어오면서 느꼈던 것 하나는 바닥을 섣불리 예상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아까 전에 글도 올렸지만 사람이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할 때는 정권방송을 들어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나오고 떠중이도 나오고 이제 콧물질 흘리는 사람도 나옵니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한 철이 왔다, 철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전문가가 돈 벌 수 있는 철이 왔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따져봅시다.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제 시황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오늘을 기점으로 계산합시다, 그죠? 오늘을 기점으로 어제까지 제가 만약에, 저는 그런 적이 단 아무도 없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그래 그 종목이 40% 박살나 버렸어요. 근데 내가 오늘 갑자기 앞면을 싹 바꾸고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정리 잘 하셨죠? 자, 내일부터는 뭐 이 종목을 저점에서 조금씩 잡아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랄을 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미 물려가지고 30-40% 손실 나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우리 카페에 처음 온 사람은 얘가 잡으라 그러네 하고 보고 있는 거라. 근데 그 다음날부터 놀랍게도 제 말처럼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은 와, 이 사람 실력이 엄청나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저 미친 새끼 저거 사람 다 깡통 만들어 놓고 또 저지랄 병 하고 있네, 이래 얘기하겠지,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분 세탁을 하고 과거에 올렸던 종목 추천 다 삭제하고 새롭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가들은, 특히 저를 모르는 사람들, 그죠? 지금까지 제가 누군지를 몰랐던 사람들은 제가 저희 카페에 와서 제가 올리는 시황대로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할 경우에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놀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기존에 알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지, 그죠? 자는 원래 그 정도는 맞추는 애야, 이래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를 몰랐던 사람들은 제가 마치 신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쉽게 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교체가 되는 거지, 그죠? 말 그대로 그걸 이제 대목이라고 해요. 대목 같다, 우리 추석 대목이라고 하듯이 대목이지, 그죠? 근데 그거는 사기잖아요. 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점 매수 외치다가 갑자기 오늘 폭락딱 나오니까 안면 싹 바꾸고 나와가지고, 제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다 아닙니까? 지금 시장은 이렇게 될 시장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기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요, 저 사람이 말이 굉장히 시원할 수 있어요. 아,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혹은 아, 이제 좀 올라가는가 하고 있는 찰나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와, 박수 막 치면서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 어떻습니까? 저 새끼 또 저지랄 병 하네, 지금. 이 때문에 임마 내가 전재산 날려먹었어, 새끼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적이 많아요. 적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하면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사람들이 참 많아요. 흔히 말하면은, 야, 내가 증권방송 나가서 너한테 이걸 잡아라고 했는데 네가 그 뒤로 내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나? 이거를 보유를 할지 아니면은 손절을 할지 수익 실현할지. 너 돈 벌어서 나한테 깎아라도 사줘봤어? 근데 왜 이제 와서 내한테 그 지랄인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만약에 뭐 신라젠이라든가 이런 종목에 물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산 못하고 내일 청산하겠지, 그죠? 그러면 오늘 종가가 21,000원이니까 내일 되면 16,000원 정도 되겠지, 그죠? 그럼 뭐랍니까? 아침에 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말 듣고 8만원, 9만원대 잡았던 사람들은 만원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좌가 이미 마이너스 70%, 80%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받고 던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면은 나는 우리 회원들한테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다른 급등주를 추천해 줍니다. 또 이거 300%갈 거라. 왜? 그런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나름은 차트 볼 줄도 알고 시장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작전주도 몇 번 봤을 거고. 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밥 먹고 살았는데 그거 못 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재투자를 얘기하는 거야. 재투자를.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얘 말 듣고 투자해가지고 내가 8천만 원 날렸어요. 2천만 원 남았단 말이에요. 3배가 안 돼.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됩니까? 야, 3천만 원 대출 더 받아가지고 5천만 원 지르면 내가 2배만 먹어도 본전이네, 이 생각한다고. 그죠? 그런 생각 다 하게 돼 있죠. 와, 강가가 되게 좋다, 그죠? 와, 강입니다, 강. 그러면 그런 생각 하겠지, 그죠? 그러면 또 대출 받아가지고 5천만 원 맞춰오는 거야. 근데 300% 간다 했던 게 종목을 딱, 그런 종목들, 그놈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딱 보면요, 특징이 딱 있어요. 첫 번째,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부실주,
관리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부실주입니다. 그리고 최근 내에 호가의 흐름이 거의 없는 종목들이에요. 쉽게 하면 바닥을 기든 고점을 기든 간에 거래량이 거의 없고 바닥을 기고 종목 자체가 우량주가 아닙니다. 듣도도 못한 뭐 그런 종목이에요. 계잡주까지는 아니겠지만 듣도 보다 못한 종목들 추천을 딱 하는 거라. 그럼 그런 것들이요, 빠르면 한 3개월 6개월 정도 걸려요. 걸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손절을 할지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할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시간이 3개월 6개월 동안 걸린다는 게, 왜? 안 움직여. 3개월 6개월 동안 아예 움직이질 않아. 근데 여러분 이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은 그때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좀 누그러집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 종목이 200%뭐 오르면 나 본전할 거야, 이런 허황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요, 그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쉽게 하면 초반에는 엄청나게 참여를 막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뭔가 바쁘니까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와서 그게 종목을 보는데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물어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면, 와, 그거 우리 다 팔았는데 그거 왜 아직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 10% 먹었을 때 팔았다 하면서 그거 팔고 이 종목 잡았다, 다른 종목 잡았다 이렇게 하거든. 자기가 200% 간다 해놔놓을 거야. 또 그렇게 뒤통수를 맞는 게라. 그렇게. 자,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몰라서 그래요. 다른 원인은 하나도 없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니까 그래요, 그죠? 자, 지금 시점에서 오늘 시장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아침에 훅 밀려서 시작했습니다, 그죠? 아침에 훅 밀려서 시작했고요, 훅 밀리고 시작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조금 밀리는 척 하다가 쭉 쳐올렸지, 그죠? 쳐올리다가 그때부터 아예 그냥 막 대책 없이 그냥 계속 쳐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1시 30분입니까? 12시 30분인가 1시 30분인가에 약 1.9포인트 정도 올렸어요, 그죠? 한 방에 쭉쭉쭉 쳐가지고 1.9포인트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쯤에서 바닥 만들자, 257에서 만들자 라고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었지, 그죠? 그대로 계속 밀려가지고 다시 또 저점 깨져버렸지, 그죠? 그때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은 현물, 선물 대량 매도, 개인도 대량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풋은 매도, 콜은 매도 치고 풋은 한 30억, 40억 매수를 있었어요, 그죠? 2시 이후부터 해가지고는 조금 바뀌었죠. 외국인들이 풋을 청산을 했습니다, 그죠? 풋을 청산하고 한 30억 정도를 매도로 들어갔어요. 50억인가? 약 50억 정도 매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월물 만기 결제 지수를 보니까 여전히 외국인은 255와 257, 260에 대량으로 매수를 걸어놨어요. 청산 안 하고 있어요. 255만 약 10,000주 정도 청산을 했고 나머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아, 얘네들 올릴 마음이 없구나. 얘네들 올릴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는 없겠다. 그러고 나서 3시 반, 4시, 3시 반이 딱 됐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갑자기 환매수를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있는 거라. 근데 그 물량을 기관이 아래로 던지는 거를 외국인이 밑에서 바처가 잡더라고요. 위로 쳐서 잡는 게 아니라 바처가 잡았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지, 그죠? 일단 옵션 포지션상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리기 위해서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수익 실현인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고 누군가가 매물을 던져주니까 그냥 받아보면서 수익 실현한 거예요. 위로 칠 마음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쯤에서 외국인들이 한번 수익 실현했다는 거지, 그죠?
비록 뭐 전액 다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쯤에서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을 한번 했다. 그럼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 내려왔다고 본다는 거지, 그죠?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외국인이 이번 물의 선물을,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뭡니까? 만기 지나고 나서 풋이 뭐 5만 프로 올라가고 콜이 10만 프로 올라가든지 중요한 게 아니지, 그죠? 현재 이번 물에서 과연 풋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언제 떨어질 것이냐, 콜은 언제쯤 한번 반등이 나와줄 것이냐, 그게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내일부터 봐야 되는 거는 딱 두 가지지, 그죠?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이번 물 풋의 결제 물량을 봤을 때 외국인이 풋을 청산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외국인이 풋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청산해야지만 내려올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은 지금 내가 외국인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판단 내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퍼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합주가 200일 때는 퍼가 높았어요? 200일 때 원래 200이었습니까? 아니죠. 종합주가 1000에서 200까지 떨어진 거지, 그죠? 1년 내내. 차트가 그렇습니다. 퍼가 그렇습니다. 차트는 얘기했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차트는 추세를 지키고 패턴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차트가 그 발자취가 된다. 근데 조건이 뭡니까? 추세가 있어야 돼요. 패턴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죠? 그냥 내려가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세와 패턴이 없는 상황에서 지수가 얼마 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싸니까. 내일 250 오면은 또 그런 말 할 겁니까? 응? 내일 260 오면은 봐요, 내 말 맞죠?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보름 전부터 계속 올라간다 했던 사람이야. 보름 전부터 항상 올라간다 했던 사람이라. 그게 또 하필 오늘 또 자기가 방송 나올 차례니거든요. 전문가들요, 방송 공짜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한창 할 때 전문가 친구들 보면은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내고 방송에 나가요. PD한테 뇌물을 주는 거야. PD한테 뒷돈 주고 자기가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무슨 펀드멘탈 회사 대표 누구입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돈 내고 나오는 거예요. 왜 돈 내고 나옵니까? 내가 3천만 원을 쓰면은 3천만 원을 써서 TV에 나오면 뭣도 모르는 개인 투자가들이 방송에 나온 사람이라고 몇백만 원씩 내고 회비 내고 그냥 회원가입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100명만 100만 원짜리 가입해도 한 달에 1억입니다. 3천만 원 내고 한 달에 1억 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할만하죠. 그쵸, 그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어디가 바닥이다 아니다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봐야 될 포인트는 딱 두 가지.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매도가 계속 나오는지, 두 번째는 옵션 포지션상 이번 8월 만기 풋을 외국인들이 청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결국에는 뭡니까? 시장을 올리는 거는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시장을 올리는 거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에요. 얘네들이 나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풋을 던지고 삼성전자를 사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긴급한 물량은 전부 던져버려서 사람들이 매물이 없어요. 지금요. 매물 공백이 굉장히 커요. 지금요. 매물 공백이 265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265가 오더라도 안 팔 사람들이 많아왔다는 얘기죠. 팔 사람들은 이미 다 던졌어요. 급한 사람들은 다 던졌어요. 남은 거는
단타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물리면은 들고 있는 사람들만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쯤이면. 그럼 뭡니까? 올리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큰 돈 아니고도 충분히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시점인 거예요. 뭐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처럼, 너무나 쉽게 내려왔던 것처럼 올릴 때도 뭡니까? 너무나 쉽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메이저가 나 수익 실현 할래, 또는 아니야 가만히 내버려둬도 계속 떨어질 건데 뭐하러 내가 올려줘, 추가 하락을 보고 청산을 안 하겠다, 그러면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내려가지는 못하더라도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올린다? 시장은 메이저가 올리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뭐 개뿔 무슨 차트에 나와 있어요. 메이저 이름 나와 있습니까? 뭐 마이클입니까? 예, 존이고 뭐 마이클이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차트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 시점에, 그 당일, 내일 오전에 외국인들이 움직임을 보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일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현물은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니까. 현물은 상승장 아니면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들 상승장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죠? 상승장 엘리어트 파동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지금 3판이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참 웃기지, 그지? 자기가 생각해도 웃길 거라, 그죠? 아니, 내일 9시 개장 후에 5분 뒤에 주가도 모르는 사람이 뭐 엘리어트 4파, 뭐 5파, 3파 마감되면 4파 나온다. 자기는 뭔 소리인지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죠? 내가 보면 모를 거라, 뭔 소리인지. 뭔가 TV에서 나와서 뭐라고 짓거리라 하니까 짓거리긴 짓거리는데 뭐 아는 건 별로 없으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엘리어트라는 사람 만나는 봤습니까? 못 만나봤잖아. 남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왜 만드는지도 몰라. 그 사람이 그 기법을 왜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이 책을 적는데 이런 게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는, 그게 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왜 그 기법을 만들었는지, 엘리어트 파동을 왜 만드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단지 추측할 뿐이지. 그 기법을 써서 돈 버는 사람들이 추측할 뿐이야. 이렇게 파동을 타고 오르더라, 파동을 타고 내리더라, 이렇게 내려가면 1파 2파. 근데 선물 지수로 얼마까지 가느냐, 종합주가에서 얼마 가냐 몰라요. 마무리가 되면 올라갈 거다.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지수 저점 안 나옵니다. 지수 저점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1978이 저점이고 거기서 지지하면 올라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쭉 떨어지면 3파 하고 끝입니다. 그냥 쭉 올라가면은 3파 반등파 끝입니다. 그냥 다시 하락하면은 4파. 그게 그냥 로또 찍어놓고 1등 걸리기 비는 거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지. 그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지고 어떤 걸 찾아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저도 답답하면 찾아봅니다. 오늘도 찾아봤지만, 찾아봤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아이고, 족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이게 답니다. 그냥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것도 특히 몰빵으로 물려있거나 전재산이 물려있거나 굉장히 큰 소식이 났거나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들 겁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현물은 상승장에서만 하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크게 손해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큰 손실이 나버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 없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 제가 뭐 코스닥 계좌주 중에서 30% 300% 올라갈 걸 추천해 드릴까요? 그거 믿습니까 그거? 알면은 내가 내 전재산 투자하지. 내가 뭐하러 남한테 가르쳐줘요? 우리 누나 우리 형한테 가르치지. 우리 누나 우리 형 담보대출 아파트 다 받아라. 누나야 적금 있는 거 다 깨고 이 종목 사라. 300%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 우리 누나 우리 형한테 제가 몇십억씩 벌게 해주지.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돈 벌게 해주냐고. 그치, 그죠?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바보만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바보만 아니면. 자, 오늘 운동하면서 또 오늘 시장을 분석도 해보고, 또 내일 시장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좀 해보고, 내일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또 내일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결국에는 제 말의 모든 것은 대응이지, 그죠? 대응입니다. 오늘 저보다 많이 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수천만 원 번 분도 있을 거고, 또 뭐 지난번에 뭐 풋 잡고 뭐 남은 돈 다 풋에 잡고 안 팔아야지 했던 분, 그분 지금 재수 좋으면은 한 500%, 1000%도 벌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분이 지금 1000% 수익이 났는데 들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요? 제 생각에는 100% 수익 나면 다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떨어지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분명히 코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냥 풋 들고 가면은 이거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는 세상인데 100%만 올라가면은 못 팔아가 안달내다가 결국 거꾸로 잡았다가 거꾸로 잡을 때는 몰빵으로 잡아. 100만 원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잡아. 그래서 지금 계좌가 또 80%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 분들 허다할 거예요. 주식시장은요, 변동이 크면 클수록 투자금을 줄이고 보유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삼성전자처럼 변동이 없는 것들은 많이 잡아도 괜찮아요. 내가 하루에 많이 손실 나봐야지 2%, 1%, 2%면 그런 종목은요, 손해를 좀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구가 되잖아요. 근데 변동이 큰 거 하루에 100%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금액을 얼마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보유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최소한도로 줄여요. 최소한도로. 그래야지 만에 하나 있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위험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